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온하게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코스피가 3위 코로나로 시름을 앓았던 코스피가 이제는 2,000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느새 700선이 익숙해져 가는데요. 자,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상승이 가파르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코스피 2,032.20으로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724로 700선 위에서의 마감입니다. 주요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이 유동성의 장세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주 이슈들 막대한 것들도 많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이슈들 살펴보시고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심층적인 토론 함께 이어가 보시죠. 저희 문자 메시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소통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전평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같이 드릴게요. 클래스가 다른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너튜브와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주고 있고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MTNW 박정식 전문가와 MTNW 김동섭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를 생각만 하면 그때보다 이렇게 올라온 게 어디냐. 2,000선 위? 700선 위가 마치 당연하게 느껴지듯 여기서의 방향성. 자, 오늘은 어떻게 마감을 보셨을까요?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은 오늘부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살짝 했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선물 매수력이 또 외인 선물 매수력이 강력하게 달라붙으면서 오늘 저녁에도 미국장이 빠지지 않음을 살짝 암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선물도 대략 한 1%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일 이유가 그래도 한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풍력 관련주도 상당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장 측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또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이제 살짝 우려가 돼서 조금 오늘 기존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약간 이제 보수적 포지션을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시장의 리스크가 만약에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 6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현재 시장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리스크를 받게 된다면 또 그에 따른 대응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주가 대단했죠. 유니슨이 상한가 보였고요. 태움과 동국 SNC 이렇게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김동섭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이 약간 엇갈리는 상황이었어요. 거래소는 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 있는 모습이었죠. 차이점이던 코스닥은 벌써 저항선을 다 뚫고 잠깐 쉬는 상태인 것 같고요. 거래소는 저항선에서의 싸움이 20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콘텐코가 좀 시장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요 근래 계속 콘텐코를 만들라 말다 하는 것이 반복됐거든요. 사실 시장을 이끌었던 개인이나 또 시장을 이끄는 개인을 도왔던 기관이나 시장에서 우군이 필요한데 그 우군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죠. 차익에선 들어오고 있는데 비차익에서는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코가 필요한 시장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진행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콘텐코를 만들 때는
2, 3일에서 일주일간 서로 공방전을 벌이면서 방향성을 주거든요. 콘덴코를 여러 번 만들었던 시장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준금리의 결정, 한국은행의 결정도 있고요. 또 중국과 홍콩 간의 이 중국의 홍콩보안법의 또 표결도 앞두고 있고요. 주요한 이슈를 앞두고 오늘의 마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콘덴코가 나올만 하면 또 다시 들어가고 나올만 하면 들어가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아군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네요.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이것이 클래스다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수 전문가가요. 굉장히 예의주시하며 주제 선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운드 1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클래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D-1 내일입니다. 압도적인 통과가 예상된과 동시에 미중의 대결이 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인가. 자, 질문 딱 있네요. 증시 대격변 다시 오나? 어느 정도 충격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니까 그냥 잘 넘어갈까? 오늘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번에 홍콩 항생지수가 강력하게 빠졌을 네. 때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한 5% 정도 빠지는데 우리 시장은 겨우 1%대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과연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가 살짝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이 주제를 좀 정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번에 28일 날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해버리고 투표 결과가 이제 잘 진행이 되겠죠. 제정을 해버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제재를 강력하게 가하면서 뭐 공무원,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싹 가해버리고 그리고 이 홍콩의 특별주의를 해제해버리는 그런 현실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또 한 번의 홍콩 증시가 하락을 나타내고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이번 주 안에 즉 30일에서 31일 이전에 우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불편해요. 예. 아주 강력하다라는 아주 표현을 썼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시장의 우려를 살짝 가지고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잘 견뎠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버텨나가고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도 빠지지 않는다면 홍콩 증시가 강력하게 하락을 했을 때 미국 선물이 버텨주고 미증시가 버텨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증시도 버텼죠.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진짜 홍콩 증시의 자본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지지 않는 한 우리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의견 네. 중에 오늘 중국장이나 홍콩장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라는 답이 있네요. 네네. 동감하십니까? 그렇죠. 오늘도 조금 홍콩 항생지수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그렇게 빠졌다가 또 그대로 또 올라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일정 부분 영향은 받되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같이 빠지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력은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혹여 만약에 같이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뭐 거의 미국 증시도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정 부분 기간 조정도 이제 줄만할 때가 거의 도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같이 좀 동반 조정을 만약에 준다면 예. 우리도 좀 일정 부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금요일 날까지 우리 증시가 잘 버텨준다면 이 시간론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추세상으로 한 6월 둘째 주, 한 2주 정도는 더 현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홍콩 수출 물량 차질 괜찮을까요? 일단 반도체 물량, 수출 물량이 중국향 수출 물량이 대략 한 6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전체 수출 물량에서. 근데 이게 일단은 제 관계자 말을
기사 언론 나온 걸 좀 간단하게 보니 공급 차질 등 최악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류비 증가 등으로 불편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루트를 찾으면서 물류 비용이 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우리 수출 물량의 차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이를 허풍이라고도 평가절하했는데 아무튼 내일 홍콩 보안법의 전인대 마지막 날인 바로 다음 날 내일 표결에 붙여지게 되죠. 증시의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영향이 왔었다 보고요. 이미 왔었. 지난번 1.4% 정도 네. 빠질 때 네. 그 영향이 왔었다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는 오늘 생각을 조금 정리하게 했는데요. 이 금융허브가 홍콩이잖아요. 홍콩이 금융허브예요. 그러면 그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금융허브가 또 만들어지겠죠. 거기가 동남아가 될지 동북아가 될지는 이제 봐야겠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이 계속 나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홍콩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투자했던 자금이 나간 게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갈 자금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 자꾸 콘텐코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중국이 직접 제정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에 있는 모든 나라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중국의 모습이다. 왜? 이때까지 홍콩은 자유무역지대였고 많은 나라 거기서 금융허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아시아 시장을 컨트롤을 거의 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종 코로나로 해서 이 미국이 중국한테 책임론을 자꾸 부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립을 만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모습이 영향을 주겠지만 오랜 기간 이 얘기는 나왔었던 거고 지금 시장에 부각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홍콩을 이렇게 극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은 중국의 제재를 가해 대결을 극대화하고 오늘 한 신문 기사에서는 홍콩은 언제나 강대국 패권의 재물이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자, 그럼 아까 홍콩에 우리가 수출 물량 이 부분을 잠시 짚어봤는데 돌발 질문으로 그럼 홍콩 수출 관련주들 그러니까 IT라고 볼 수 있죠. 좀 조심해야 되나요? 지금 뭐 매도 시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반도체 쪽만 바라보기보다는 네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수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 된다면. 근데 오늘 일단 흐름상 보면은 일단 내일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상. 물론 이제 내일 또 수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까지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홍콩 쪽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나가는 수출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홍콩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예.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의 절하. 자, 환율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또 위안화 기준 환율을 올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뿐 아니라 환율 전쟁,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 환율이 이틀 연속 최고치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환율의 힘겨루기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코스피도 오르는데 환율도 같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위안화의 절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힘겨루기에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 우리가 그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면 상당히 위험한 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죠. 딱 정중동 자세에서 움직이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습저라는 결국 그 미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닐까.
사실은 절하를 해야만 수출이 늘고요. 중국도 경제 성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환율을 높여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듯이 중국도 아마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 기습절하 때 우리나라가 환율하고 주식이 같이 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에서는 이 기습절하지만 절하가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절하가 되느냐에 따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시장에서 그 영향력은 아직 약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다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보다 좀 견조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 타격이 좀 생각보다 좀 덜한 상황이고요. 물론 수출 기업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어렵죠. 하지만 내수 시장은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좀 부담감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또 고평가 상태가 아니라 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의 메리트도 좀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2031로의 마감. 자, 오늘의 중국의 홍콩보안법 내일 표결 아마 압도적으로 패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내일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점쳐지고 있잖아요. 내일 아주 이벤트의 날이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좀 내어주시고 또 내일의 흐름들도 같이 내다봐 주시죠. 박정식 전문가. 일단은 저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 흐름은 좀 보수적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고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네. 너무 짧았나요? 네네. 더 할까요? 네네. 일단은 일단 뭐 제가 종목을 아예 손 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바닥권에 흘러가는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순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났고 어제는 또 금융주들이 또 상승력이 또 강력하게 나타났고 또 오늘은 또 두산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강력한 순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면서 순환 상승력이 안 나타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환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들의 시초 오름은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시장 대비 덜 올라갔기 때문에 혹여라도 시장 리스크가 나와도 평단 만들어서 느긋하게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수급도 일정 부분 들어왔으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순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대략 5에서 10% 정도 순간적으로 치니까 단기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수적 네. 관점을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매매를 네네.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내일까지는, 그러니까 수목까지는 좀 상승 기조를 유지하다가 주 후반 정도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가 아니고 약간 순환매 관점에서 종목의 좀 변화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리스크가 적은 덜 올라간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관점. 갈아타자. 네. 그럼 오늘 라운드 2에서 그걸 자세히 얘기해 주실 오늘도 건가요? 보면은 그 배터리 관련주들, 배터리. 삼성, 2차 전지 관련주들, 예. 삼성 SDI나 아니면 LG화학도 좀 많이 빠졌고 네, 또 그동안 많이 카카오랑 네이버도 좀 올랐던. 내려갔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리기보다는 좀 밑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좀 덜 올라간 섹터로 갈아타서 시장의 리스크를 좀 피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조금 더 라운드 2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업종별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 거, 주중 후반에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다라는 게 뭐 매도의 관점이라기보다 덜 오른 것들, 오르는 매매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3625님께서는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 표를 꾹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재선을 염두한 트럼프 큰 액션 없이 지나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더 시청자들의 예상이 많아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 김록수 전문가가 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견조한 6%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에서는 서로 외줄타기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지금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가 맞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재개하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기는 해도 현재 시장의 적응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네네.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대립보다는 공존이 필요할 거다. 한마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국가보안법이 금융 허브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었다.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고 프로그램 매도예요. 네네. 근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량을 보면 한번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요. 수량을 보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은 다 매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물량을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량으로는요. 전부 샀습니다. 외국인 샀죠. 기관 샀죠. 비차익 외국인 사는 거 샀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보안법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올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어려움은 기우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벤트의 날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하루 남겨두고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남겨두고 저희 이슈도 한마디씩 살펴봤습니다.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황 한눈에 정리가 되셨죠?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강대국의 패권 다툼의 중심에 서 있는 홍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오늘 자파우파님께서 금융허브가 홍콩에서 서울로 가자. 또 이런 의견. 그럼 여의도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런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3366-8200번으로 오늘의 박정식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소통하고 싶은 점, 또 얘기하고 싶은 점, 질문 사항들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평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라운드 2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렌드 클래스 들여다 볼게요. 박정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바닥권 종목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주 손에 손잡고 순환 상승. 저희가 처음에 좀 힌트를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안 오른 것들 지금 좀 꿈틀꿈틀거리는 거 뭐가 있죠? 꿈틀꿈틀거리는 네. 거요? 이따가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먼저 펼쳐놔 주세요. 예. 예. 일단은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이제 데이터 관련주들 아닙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고 또 그거를 바로 이어서 쫓아간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주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같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루 정도 조정은 좀 먼저 들어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길 따라서 상승력이 오늘 이어진 게 물론 이제 같이 일정 부분 우상향 기조이긴 했지만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따라갔고 그다음에 이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강력하게 따라가면은 이제 태양광주들이 또 강력하게 따라갈 차례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좀 덜 움직인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관련 섹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뉴딜 쪽에서 순환 섹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한 번씩 이제 반짝반짝 튀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약간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또 있긴 있었죠. 박문규 수출입 은행장이 이번에 울산 조선업계 현장을 찾아갔고 3조 8천억 정도 이 정도를 당초 때 자금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5조 원 정도로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강한 상승력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슈가 원래 이게 시장이 좀 안 좋으면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순환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미국장 경기 회복 그런 기조가 또 나타나다 보니까 금융주들도 또 반짝반짝 켜버렸고 거기 이제 오늘 또 그동안 이제 못 올라갔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또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증시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한 1%대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지수 대비 못 올라간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찾아서 짧게라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화가 있네요. 네. 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비대면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오른 것들이 지금 좀 쉬어가고 그리고 조선철강이 꿈틀대고 은행도 좀 꿈틀대고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의도 클래스에서 또 라운드 2에서 또 다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풍력이 대단했는데 이제 태양광 차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태양광은 풍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네. 가능성은 있죠. 근데 조선철강도 얘기해 주시고 그 그린 뉴딜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이게 비교적 못 올랐던 네. 조선철강과 그린 뉴딜은 좀 테마의 형식과 그렇게 연관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그냥 순환 형식으로 그렇죠. 순환 말씀인 형식이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뉴딜 안에서도 순환이 돌고 있고 일반 섹터 안에서도 순환이 돌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변화, 일단은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그 크게 시세가 눌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한번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취했다면 다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수 대비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서 길목에서 잡아놓고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 상승력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길목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조선은 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김동석 전문가가 조선, 특히 이 대우조선해양 분석한 방송을 재방송으로 다시 보기 하셨다고 다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조선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인간 지표와 같이 마치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성수님이 의견 주셨어요. 자, 이런 그동안 안 올랐던 바닥권 종목과 그린 뉴딜 관련주. 오늘의 라운드 2 주제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린 뉴딜은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던 건데. 아, 그때 김도석 전문가께서 가지고 네. 하셨던 날이었나요? 그랬던 건데요. 예. 그때 이제 관련주들 중에 뭐 유니슨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린 뉴딜의 순환 상승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지속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상황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익이 나면 이제 익절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조선주는 익절해봐도 괜찮을 일단 것 같습니다. 익절, 예. 그런 얘기를 잠깐 던졌었는데요. 일단 그 추가 상승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생각이 좀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이제 시장에서 도움이 됐는데 향후 시장을 누가 끌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됐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방향성을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향후 시장을 다시 한번 인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굉장히 폭풍적 상승을 했고 아까 말씀 태양광 관련주에서 옛날에 제일 잘 나갔던 게 오시아였거든요. 오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 반도체 뭐 쪽에 태양광으로 가서 고부가 가치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종목도 상당히 많이 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이 있는 아마 시장의 순환매로 방향성을 줄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시장을 정말 주도한 종목은 이제 오늘부터 삼성전자가 시작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또 시장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고요. 근데 개인들이 시장에서 승리할 기회를 좀 맞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받아준 거에 대한 보상이 아마 요 근래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가 그릴 뉴딜도 유지되고 있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전자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여러분 흥미진진하네요.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오늘 소화해내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석 전문가께서 사실 그린 뉴딜을 지난번에 한번 주제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러고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몇십 프로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익절을 하고 가고 다음 시장을 이끌어갈 게 누구냐. 조심스레 삼성전자 이렇게 뭐 굴뚝주들 예상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마도 가능성 느껴보고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는 그동안 못 올랐던 거 길목 지키기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예.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 시청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그래핀 관련주요. 시장 주도 흐름에 같이 합류를 할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청자 의견 가운데 지금 100m 앞에서 지금 뛰어오고 있다고 이 그래핀 관련주들이 예 같이 이쪽으로 좀 묶어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가요, 박정식 전문가? 그래핀 관련주들은 아직도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환 수급으로 좀 시세가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대비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약간 정책성 테마 쪽에 좀 엮여서 움직이는 섹터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핀은 살짝 지금 현재 섹터랑 정책적으로 좀 동떨어진 섹터이고 이번 시장 하락력에도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네.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어도 고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정식 전문가 네. 그 길목 지키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바닥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주도 다음 타자로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자동차 질문이 들어와서요. 현대차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주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순매수 상으로 좀 투자 조치된 수급으로 보면 기관 수급은 되게 강력하게 달라붙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좀 강력하게 달라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외인 수급이 좀 붙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세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재 가격부터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느긋하게 추가 매수하다 보면 언젠가는 추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한 뭐 14만 원 정도 때까지는 네. 금방 회복되고 만약에 또 진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시장이 빠르게 회복된다면 이 친환경 차량 그리고 한마디로 이 제품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존 그 화학차들 그저 기름을 넣고 다니는 자동차들, 화석 연료로 가는 자동차들을 만들다가 이제 전기차나 예. 아니면은 수소차로 이 친환경 차량으로 점차적으로 제품이 변경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미가 섞이면서 한마디로 제품이 완전히 전환이 되고 예. 현재의 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돼버리는 거죠. 현재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돼버리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김동석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귀가 이렇게 커주셨고요. 이제 시장의 변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삼성전자. 자, 그럼 삼성전자 지금 바구니에 담아볼까요? 돌발 질문입니다. 저요? 네. 저는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차트상으로도 그 주봉상으로 60주선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재밌어요. 5주선이 깨졌다가 60주선 돌파하려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두 번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캔들로는 쌍바닥이 아닌데
이평선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렸고요. 특히 후행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드디어 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 다음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방향성은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쪽까지 빠졌으면 절반 정도 이상은 돌릴 수 있는 공간에 다시 들어섰다. 또 지금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사야 될 종목은 만약에 아까 홍콩 보안법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홍콩 보안법이 제정돼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특히 아까 제가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를 했는데 물량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종목 외에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다른 종목으로 많이 끌어올려서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같이 살펴봤고요. 지수의 흐름과 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7000이 삼성전자를 눌러줬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는데 저희 박정식 전문가 뭐 아까 얘기한 게 또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짧게 오늘 그 한마디도 같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종목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럼 라운드 3로 넘어갈까요, 저희? 그쵸.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최전방의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사도되면 반도체 관련주도 해당되나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한알력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트럼프 재선 앞두고 별 영향 내일 없었으면 좋겠다. 김동석 전문가 명쾌한 시황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많이 복구하셨다고 수익 국가대로 진입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자,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자, 오늘 유망주 클래스에서는 두 전문가가 아주 선별해서 올라온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박정식 전문가가 이 종목을 가져왔던 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 되지 않았고 이건홀딩스다 이렇게 네. 했는데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30% 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튀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이거 예상보다 더 간 거예요? 아니면 예상만큼? 이제 섹터를 잘 골라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또 공을 돌리시는군요. 그 중에서 덜 올라간 종목을 찝어드린 거죠. 예. 네, 그때 저평가. 저희가 어떤 트렌드 클래스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종목 가져오셨죠? 뉴딜이었죠, 뉴딜. 그때 뉴딜. 네. 그때도 우리 두 분께서 네. 같이 하셨었구나. 그때 그 자리가 바뀌어 있었는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네. 종목을 이건홀딩스에서 가져오셨어요. 그쵸. 네, 점검 좀 해주세요. 차트를 보면서. 일단은 단기적 관점이죠. 일단 테마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은 것도 아니고 개별 수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고 다시 또 눌렸을 때 재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 구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498억짜리 물론 이제 뭐 실적은 뭐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지만 1,498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59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한 대략 5,0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섹터 테마로 인해서 태양광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갖고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고 시장이 그래요? 크게 눌리지 않는 한 시장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청산해서 밑에서 다시 잡았고 다시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표가는 일단 뛰어넘었고요. 네. 여기서의 익절도 더하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무난하다. 네. 저희 김동석 전문가가 지난번에 그 두산인프라코어로도 한번 저희가 큰 선물 같은 수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가 두산 퓨얼셀을 얘기한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게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얘기만 하시면 달아오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오전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20%대 올라왔을 때 무료 카톡방에는 제가 익절을 사인을 내보내드렸어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많이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고. 현재 상태로는 이제 목표치가 다 채워졌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눌러줄 거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물론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볼게요. 네. 좌파우파님, 이건홀딩스. 네. 종목 너무 잘 안 봤던 거 딱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견이고요. 지영근 님도, 박정공가님이 들고 오셨었군요. 이건홀딩스 너무 좋아요. 라는 의견.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아서 이제 순환 상승력이 한 번 정도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건자재 회사로 알고 있겠죠. 도료도 만들고 소재도 만들고 실리콘이나 뭐 실란트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국내 최대 뭐 건축 산업자재 뭐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폴리실리콘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KAM이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그래서 태양광 섹터에도 엮여서 이 뉴딜 쪽 섹터 순환 상승력이 같이 엮여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또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의 지분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뭐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현대건설기계, KCC건설, 코리아 오토글라스, 이제 이런 회사들도 지분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2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잠시만요. 잘못 보고 있었네요.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KCC예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한 4조 2천억 정도 현재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이고, 현재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수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조선주가 튀었듯이 이 KCC도 한 번 정도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그래서 돼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 지금 현재 가격권 이하로 그냥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할로 그냥 평단을 쭉 끌어내리시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의도 콜라스 전문가분들께서 종목이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각계의 스타일들이 워낙 다르고 매력들이 다른데, 이 KCC는요, 박정식 전문가와 단야 선생 전문가도 가입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 있을 때 같이 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관심을 더블로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KCC였고요. 이것이 클래스다. 오늘 유방주 클래스 박정식 전문가는 KCC였습니다. 김동섭 전문가의 종목은 너무나 많이 기다리죠. 너무나 많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정말 부담을 드려야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이게 지금 매번 플러스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다 잘 다스리시겠지만, 어떤 종목입니까? 시장이 순환매잖아요. 순환매인데 요 근래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멈추고 코로나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거리두기였고, 거리두기가 되니까 당연히 해외로 이주나 여행은 안 돼요. 근데 요 근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동제한을 살짝 풀어주니까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뛰네요. 항공주와 여행주가 뛰면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더니 면세점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주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까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면세점 임대료 정부에서 전향적 감면을 결론을 냈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마다 차등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거에 약 50% 정도 감면 정도가 되면 기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창의공항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감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갔나 봤더니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가지 않았네요. 전혀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0일선 위로 좀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의문을 벗어나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요. 포행 스팬도 큰 문제 없고요. 주봉상으로도 약간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어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종목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막 여행 많이 못 가고 이렇게 네. 면세들 잘 안 좋았는데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지금 좋겠다라는 말씀이신지요?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네, 일단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 60일선이 눕기 시작하는 가격이 77,000원이에요. 77,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목표가는 99,000원까지 잡아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99,000원. 의문을 벗어났을 때 의문의 수평구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서서요. 네. 99,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요. 선절가는 나오네요. 77,000원. 77,000원. 아, 네, 나왔네요. 예, 호텔신라였습니다. 김동수 전문가의 종목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분의 그 종목을 잘 예의주시하셨나요? 저희 요새 다시 보기도 굉장히 폭발적이라 이 종목들이 그때 그 조선주도 다시 보기에서 그때 이 얘기를 해줬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이건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의도 클래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불기둥이 솟아나기를 바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박정식 전문가가 아주 야심차게 공개 방송을 준비했다고요. 네네. 일단은 현재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재정 강행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순환 섹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배기 넣는 방법 궁금하시죠?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박정식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준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오늘 관전평 많이 보내주신 것 가운데 오늘 베스트 관전평은 이분입니다. 축하합니다. 3625님, 김용석 전문가님, 원키아 시장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많이 복구하고 수익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좀 지혜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저희도 밤을 맞이하면서 시청자분들 편하게 주무시라고 한마디씩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현재 흐름상 크게 안 좋은 흐름은 나타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과 그 수급 흐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 끝났습니다.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장은 내일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정식 전문가와 김동석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